이 사회에 살아가는 책임감 있는 시민을 키운다라고 하면 그 책임감 있는 시민은 그냥 책임을 다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아 실현까지 있는 시민이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가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세계 시민으로서 거꾸로 저는 생각했어요. 세계를 품은 사람이 나라를 품지 않고 세계를 품는 사람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국가 간이라는 의미로 세계를, 그러니까 글로벌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인터내셔널이라는 말을 썼었어요. 국가 간. 그러니까 이 나라, 내 나라, 국가들 하나가 개체가 되게 중요시되고 그거에 대한 상호작용 정도였는데, 이제는 인터내셔널이라는 말을 안 쓰고 언젠가부터 글로벌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냥 지구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로 지구에 사는 모든 국가를 개개가 아니라 모든 게 다 유기가 돼가지고 하나 덩어리로, 그래서 이제 세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시민성도 이제 더 이상은 어떤 민족주의적인 이런 시민성, 이거는 기본적으로 근간으로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바로 교육의 비전이 아닌가,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이쪽에 이걸 가지고 이용해서 모든 교과를 하다 보니 모든 교과가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초등에서 있다 보니까 모든 교과가 다 된다는 거 아니까 중고등 선생님들께서 맡고 계시는 그 교과에도 얼마든지 프로젝트로 재구성을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테이블마다 A4 용지가 있습니다. 이 A4 용지를 반 접어 보실게요. 한 분씩 하나씩 가지시고요. 반을 접어 보세요. 여기 혹시 초등 선생님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중등, 고등. 제가 외투를 입고 왔는데 지금 바깥에 비가 오다가 멈췄어요. 근데 그 끈끈함이 있어가지고 조금 옷을 못 걸치겠더라고요. 너무 더워서. 반 접으셨습니까? 그 접으신 거에서 양쪽 끝을 한 1cm씩도 한번 접어주세요. 그 아이들한테 이름 쓰라고 할 때처럼 양쪽을 그냥 손가락마디 하나 정도 이렇게 접어주시면 돼요. 그럼 나중에 이렇게 세워지잖아요. 나중에 그 교실에서 활동할 때 아이들한테 테이프만 양쪽으로 붙이셔도 되고, 이거 조금 넓게 하면 여기다가 클립을 양쪽으로 끼우니까 이렇게 잘 세워지더라고요. 조금만 밑에만 넓게 하면. 근데 지금은 이 공간이 좀 넓어야 돼서 제가 밑에를 좁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접은 부분 지금은 세울 거 아니니까 그냥 접어서 평평하게 하신 다음에 이 반 접힌 부분이 위로 올라가게 하시고, 한쪽 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한쪽 면에 선생님들께서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실 건데요. 어떤 걸 그리시냐면, 선생님들이 느낄 때, 이거 싫어. 이거는 나한테 걱정거리, 두려워, 뭐, 벗어나고 싶어, 근심이라고 떠오르는 그 첫 번째 떠오르는 그것을 한번 그려보세요. 절대 모두 돼요?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됩니다. 그 물어보시려고 하시는 그 모든 것이 다 됩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간단하게. 뭔지만 본인이 알아볼 수 있으면 돼요. 이거 생각만, 이거는 싫어, 걱정돼, 계속 걱정되는 것들, 두려워, 뭐 없으면 좋겠어, 뭐 이런 것도 상관없고요. 나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그 무엇을,
그리셨습니까?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아이들한테 30초만 더 주면 지금 그린 거에 한 3배의 양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반대쪽에는요. 반대쪽이니까 반대 감정이겠죠. 생각하면 나를 행복하게 하고 기쁨이 되고,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주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것. 아이들하고 할 때는 뭐 펜 같은 거 필요 없으세요? 자, 이게 지금 디자인 싱킹으로 선생님들이 들어가신 건데요. 디자인 싱킹은 스탠포드 대학에서 디스쿨이라는 곳에서 그 어떤 디자이너가 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뭔가 창의적인 사고 기법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냥 지금만 하고 있는, 그러니까 원래는 어떤 어디에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뭔가 개발을 할 때 사용하던 건데, 이제는 우리 서울에서도 시를 갖다가 다시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도 그 사람들 팀을 데려다가 연수도 받기도 하고, 세계적으로도 교육적인 면에서도 이 디자인 띵킹을 끌어오고 있거든요. 판교에 독일에서 우리나라에다가 디자인 혁신 센터를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싱킹으로 선생님들이 한번 해보실 건데, 처음이 뭐냐면 이제 관찰하고 통찰하고 그걸 통해서 이해를 하는 단계인데요. 지금 이걸 하신 거는 처음에 부정적인 면에 있는 것을 한번 봐보세요. 이거는 지금 선생님들이 이 그리신 걸 가지고 세계는 뭐뭐하다 라고 정의해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신 걸, 그게 세계예요. 세계는 뭐뭐하다. 선생님 여쭤볼게요. 세계는 뭐뭐하다. 왜냐하면 어쩌고 저쩌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오는 대로 그냥 얘기해야 돼요. 그게 그냥 바로 즉각 연상되는 걸로. 세계는 일과 같다. 세계는 일과 같다. 복잡하다. 여기 막 이렇게 서류를 이렇게 그려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서류 이렇게 종이다 누구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일이라고 하면 일이에요. 선생님은? 세계는 다양하다. 같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같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무선 마이크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거보다 더 좋아하는 건 핀 마이크입니다. 세계는 화났다. 세계는 화났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꼭 아이들한테는 반드시 아까 팀장님께서 우리나라 교육에는 답을 찾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하나의 답을 찾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위축되거든요. 근데 선생님들, 우리 그 오바마 대통령이 질문했을 때 기자들 위축된 거 그 영상이 엄청 돌았었죠. 근데 선생님들은 안 그러세요?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냐면 우리도 그렇게 커왔거든요. 저만 해도 깜지로 선생님한테 대들다가 혼나기도 하고, 왜 시험 기간에 2장입니까? 막 이러면서 우리가 영어로만 대학 갑니까? 이러고 대들던 그런 학생이었거든요. 영어 내신만 좋아서 되질 않습니다. 저희는 모든 과목을 책임해야 됩니다. 막 대표로 대들어가지고 대신 2장이 1장이 되고 저는 찍히고.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위축이 돼요. 지금 고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그대로 가면 우리 애들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바꿔줘야 돼요. 어떤 데 가면 이렇게 손기호를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이 발표할 때. 그래서 동의합니다. 뭐 이렇게. 근데 제가 물어봐요.
손을 들었길래 말해봐 했더니 아니요 동의한다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 동의는 어떤 면에서 동의하는지 말로 표현해. 자꾸 끄집어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말은 많은데 생각하고 말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요즘 많이 바뀌고 있고 선생님들도 다양한 이제 학습 기법을 이용하셔가지고 하부르타며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선생님들 제가 세 개는 그리신 게 있으니까 뭐뭐다 하는데 그 다음에 연결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내가 그렇다면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좀 아이들이 쉽게 뭐든지 말해도 된다. 내가 그러면 그런 거니까. 내 느낌이니까 누가 뭐래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계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제가 일부러 긍정적인 걸 안 한 이유가 세계 시민교육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일단 먼저 여기서 부정적으로 한 거고 반대면은 이걸 이용해서 제가 그러면 세계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라고 할 거라는 예상이 드시죠? 근데 안 할 거예요. 자 반대 긍정적인 건 교육은 이래야 한다. 교육은 이것이어야 한다. 지금 그리신 거 있죠? 교육은 이것이어야 한다라는 걸로 정의하실 거예요. 자, 교육은 일상을 살아내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왜요? 생각하시는 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생에는 어차피 정답이 없고 그것을 교육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제가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교육은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자, 그러면 교육은 한 잔의 커피이다. 너무 짜증나고 힘들고 그렇고 지쳤을 때 한 잔의 커피를 마시면 이게 모든 게 해소되는 그런 느낌이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알았거든요. 이 나이에 뇌수방염이라는 게 애들만 걸리는 줄 알았더니 저 어른도 오더라고요. 애들한테 옮은 거예요. 2주 동안 애들이 돌다가 마지막으로 담임이 앓고 끝나고 방학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한 열흘 가까이 커피를 못 마시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그 와중에서도 그래서 한 잔의 커피처럼 뭔가 또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남자 선생님. 교육은 재미있어야 한다. 살아가는데 영양분, 운동, 엔돌핀의 정원 이런 게 재밌는 거니까. 예, 그렇다 보면 교육은 놀이다라고 사시는 분들도 있겠죠. 재밌어야 되니까 내가 재밌는 게 뭔지 그것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세 개의 걱정을 이 교육으로 이런 지금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개의 걱정을 커피와 같이 교육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아까 많은 걱정들 선생님들이 일상생활처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고 터득하는 게 아마 교육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과 더불어 어느 책에서 제가 읽은 거에 우리는 이 시대에 사는 산물이에요. 그죠? 선생님들도 저도 우리 아이들도 이 시대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세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아들이 좀 크거든요. 근데 걔도 저도 같은 세대를 사는 같은 산물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산물이기도 하지만 이 시대를 만들어가는 창조하는 존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자기가 살아가는 시대를 그 산물로서 그 시대를 알아야 창조를 하지 않습니까? 뭔가를 만들어 나가고 그 방법이 바로 이 시대를 알아가는 방법이 저는 세계 시민으로서 세계의 이야기를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러다 보면 내 주변.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사회과 지도서에 보면요. Think Globally, Act Locally라는 책 한 카피가 나와요. 그것처럼 이 세계 시민 교육은 아이들로 하여금 범위를 한비아 선생님이 쓰신 1g의 용기를 보면 거기에 이제 더 이상 지구 마을이 아니라 지구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계라는 그러니까 우리의 범위를 우리 동네, 그러니까 우리 집, 우리 동네, 우리 마을, 우리 나라가 아닌 세계가 우리라는 범위로 이제 들어온다는 거죠. 그걸 어떤 사람은
하버드의 어떤 교수는 그걸 배국관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배국관, 범위를 넓히어서 가치관을 갖는 거. 이제는 그게 세계의 인재다, 세계의 리더다, 아니면 세계를 살아갈 이 지금의 학습자가 갖춰야 될 가치관이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은 지금 이 세계의 여러 가지 걱정거리, 그리고 아까 서스테이너블 그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우리를 발전은 못 시킬망정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 그리고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유지해야 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교육은 이래야 된다. 그래야 되는 방법으로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이번 시간에. 그 방법을 디자인 띵킹으로 하는 거고, 지금 우리는 진단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지금 상황들을. 그래서 전지에다가 지금 대리님께서 전지를 하나씩 주실 거거든요. 전지에다가 뭐를 할 거냐면 제가 포스트잇을 드릴 거예요. 그 포스트잇에 붉은색에다가 세계와 관계돼서 지금 많은 이제 걱정거리라고 생각 안 하고 그리셨었잖아요. 네. 세계는 뭐뭐하다라는 걸 걱정거리도 괜찮고 뭐 좋은 것도 괜찮고 상관없습니다. 세계는 뭐뭐하다, 두렵다, 복잡하다, 뭐 흥미롭다, 다 이렇게 풀이어로, 쉽게 말하면 동사어로 다 풀이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으시는 그 전지를 4등분으로 이렇게 접어보세요. 받으시는 전지를 4등분으로 접으셨다가 피시면 윗부분이 이쪽으로 될 겁니다. 제가 아이들하고 수업할 때 포스트잇을 많이 쓰는데 아이들은 이 포스트잇을 쓰고 저는 교사용 포스트잇 자석으로 만들어가지고 선생님 포스트잇이라고 칠판에 붙였다 댔다는 걸 수없이 많이 만들어놨어요. 이걸 갖다가 몇 년을 끌고 다니는데 제 학습 자료는 유일하게 그것뿐입니다. 근데 그건데 굉장히 교생도 그렇고 다른 선생님들도 그렇고 오셔서 수업 볼 때마다 저거는 어떻게 쓰는 어떤 거예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만하게 띠에 해가지고 코팅해서 지금 몇 년째 그래서 막 얼룩얼룩한데 그거 하나 가지고 굉장히 잘 쓰고 있는데 지금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거 받으셨죠? 이거에 이 전지가 이렇게 두 쪽으로 나눠 있으면 이 왼쪽 편에다가는 세계와 관계되는 그 풀이어를 여기에다가 하나씩 복잡하다 써서 붙이고 좀 매직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에 하나씩 4등분한 것 중에 왼쪽 위에 세계와 관계되는 동사어 풀이어로 세계를 대변하는 그걸 갖다가 이제 자유롭게 써서 이제 네 분이서 자유롭게 써서 막 붙이세요. 지금 브레인 라이팅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요, 지금은 붉은색으로만 다 하세요. 네, 매직이 있으니까 매직 아무거나 받으시고 세계는 뭐뭐하다 해서 그냥 붙이세요. 세계는 내 안에 있다 뭐 이런 것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냥 하시면 안 돼요. 말로 크게 하세요. 복잡하다, 누군가 복잡하다 했으면 그 사람이 쓰고 다른 사람은 안 씁니다. 이게 뭐냐면요, 소리내어 생각하기예요. 제가 아이들한테 사고를 끌어내는 방법이 소리내어 생각하기. 누군가 혼란스럽다면 다른 사람 못 써요. 그 사람만 써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하세요. 아니요,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상관없습니다. 다양하다. 목소리 큰 분이 지금 이 수업에 제일 잘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는 저희 반은 참여 지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나의 참여 지수 8. 이유는 목청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지하다. 비싼데?
말씀하시고 쓰셔야 돼요. 쓰시고 말씀하시면 겹칩니다. 의미가 좀 다른. 그래요? 좁다. 네, 수로형태로만 쓰시면 돼요. 이게 초등에 있다면 풀인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 이런 거 브레인스토밍. 수가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세계는 맛있죠? 여기 있어요. 근데 저는 한국이 제일 맛있어요. 오. 여행하면 말라가지고 와서. 여기 있다 되나? 훌륭합니다. 괜찮다. 방금 선생님 말씀. 오. 여기 있어요. 혼자 중얼거리면 남이 가져가요. 자, 이렇게 하시면서 아이들은요, 나중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나 몇 개 했다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나 우리 모둠의 생각에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나눠준 거예요. 친구들한테 공유할 수 있게. 그럼 표현만 바꿔도 아이들은 내가 이겼다가 아니라 내가 주었다가 돼요. 나눠 주었다. 유태인은 제일 먼저 하는 경제교육이 버는 게 아니라 쓰는 것부터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것부터.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도 수업에서 선생님들이 용어만 바꿔도 아이들이 평상시에 이렇게 생각이 다르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도움이 필요하다고. 싸웠는데 저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제가 얘한테 줬는데 생각을 줬는데 안 받아요 막 이러면서. 자 이제 거기 하셨죠? 그러면 그걸 그냥 놓으시고 오른쪽 면에는 교육은 뭐뭐하다. 딱 같은 붉은색으로 해요. 교육은 뭐뭐하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은 뭐뭐하다. 우리나라입니다. 큰 소리로 말씀하시고 붙여주세요. 그럼 붙이시면 돼요. 교사 얘기를 넘지 못한다. 넘긴가? 그렇죠. 슬픈 이야기. 남들은 이해 못하는 우리만의 슬픈 이야기. 행정가의 교육 철학이다. 변해합니다. 개인 취향. 네? 중환자실에 있다라고. 왜 세계보다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개수가 많이 모자라네요. 세계에 비하면 우리는 다 교육자고 교육에 문 닫고 있는데 선생님들은 오히려 세계에서 많이 느끼시나 봐요. 한심스럽다 이런 거 싫어요. 그러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할게요. 맛보기로 이제 이걸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이 안에서만 하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생각들을 이렇게 끄집어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진단을 한 거예요. 디자인 싱킹에서 보면 이제 어떤 의뢰인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뭐 프로젝트가 주어졌을 때 어떤 현장이라든가 뭐 이런 데를 알아보기 위해서 직접 가가지고 앉아서 이런 식으로 자기가 느끼는 대로 보이는 대로 어둡다, 뭐하다 이렇게 쫙 이렇게 하면서 풀이말로 동사어로 이렇게 쫙 이렇게 풀이말로 하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그리고 나중에 분류할 때 이거는 거기에 뭐 어떤 사물과 관계된다, 사람과 관계된다 이렇게 분류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마다 다르게 교사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학생들한테 인터뷰, 학부모 입장에서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어요. 다른 거 할 때. 그러면 좀 더 우리가 교육 방법을 갖다가 어떤 방법이 좋을까 하고 생각할 때 이런 디자인 싱킹을 하면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부모랑 학생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근데 신기한 건요. 교사하고 학생들이 추구하는 방향은 거의 비슷하게 나요. 근데 학부모는 좀 딴 데 나가 있어요.
아까 팀장님이 얘기하신 부모인가 학부모인가 저는 그거 구분 짓는 거에 굉장히 반대했어요. EBS에서 딱 나왔을 때 부모이기 때문에 학부모가 될 수 있는 건데 왜 그걸 구분 짓는가? 학부모의 그 상황을 지금 시대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왜 그들한테 죄인이냐 그렇게 만드는가? 저 그거에 반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자격이다. 죄인 취급하지 말아라. 이들이 죄인이 된 건 사회가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제가 또 색깔을 줄 거예요. 그거는 이제 노랑은 편의상 우리 같이 정할게요. 나중에 시각적으로 보일 수 있게. 노랑은 세계를, 연두는 교육을. 그래서 부정적인 거 있죠. 부정적인 거인 포스트잇 옆에다가 그걸 그거에 대한 바람. 이랬으면 좋겠는, 갔으면 좋겠는 거 있죠. 두렵다, 그러니까 불안정하다, 안전했으면 좋겠다.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간략하게.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에는 노랗게 붙을 필요가 없어요. 학교도 긍정적인 거에는 연두색이 붙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갖다 바꾸는 걸 갖다가 할 건데 이거는 혼자 하지 않아요. 같이 의논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팀장님 아니 대리님 이거 좀 나눠주세요. 그래서 노랑은 3개, 그것도 예. 연두는 교육 부분. 뭐 이거는 세 개의 뭐 자 이걸 파는 아이들한테 보면 선생님 이거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그러거든요. 부정거를 그거는 모둠에서 거죠? 팀에서 결정하기 나름이에요. 노랑이 교육 아니었어요? 연두가 저는 이거 교육. 긍정적인 의미로. 왜냐면 이거 다 보이니까 인터넷으로. 근데 이거는 좀 해석에 해석에 그거가 있네. 바로 위에다 붙이는 거예요. 아래다. 예, 옆에다가 그냥 같이 붙이셔도 되고 나란히 아래다 하셔도 되고 덮어 쓰셔도 돼요. 위에다 덮어 붙여셔도 돼요. 살짝 빛나게. 이것도 긍정적인. 그래요? 아닙니다. 네. 일반 사람 생각은 요거 한 거예요? 아니요. 부정적인. 그쪽에 써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먼지다. 우주에 비하면은 작다. 그러면 작다네요. 제가 적어볼까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네. 저 글씨만 잘 쓰는 먼지다. 아니에요? 안전하다. 고민거리가 아니다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뭐다라고 해야 되나? 함께 해결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고민이 아닌 걸 뭐예요? 이걸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면 진짜 그런 식으로 표현하셔도 되고 그거는 팀에서 아이들한테 할 때도 꼭 용어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을까? 물어보시면 돼요. 이거 나올 때 어떤 이거예요? 희망적이다. 여기요? 교육 쪽도 좀 해주세요. 양쪽이 다 나와야 한다.
이 꿈이다 이거 저기 긍정적인 거예요? 아니면 부정적인 긍정적인 거예요? 뭐, 저 지금 꿈이다. 응. 답이 보인다. 쉽다. 답답하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개선 방향을 얘기하실 때 반대적인 그 언어의 반대, 의미의 반대로만 접근하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적인 거, 심정적인 거, 오. 억지로 없어야 돼. 교육 쪽에는 초록색으로. 예. 자아 실현이다. 개선. 아니면 취향 존중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바람이에요. 세계도 우리의 바람으로 바꾸신 거고, 교육도 우리의 바람으로 바꾸신 거예요. 신뢰로 가. 역시 천국이다. 응. 오, 뻥. 우리가 주장을 뭐뭐 해야 한다가 아니라 뭐뭐 하다. 근데 그게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그 상황에서 가급적이면 학생들하고 뭘 하실 때도요, 현재 진행형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때가 돼서 개선이 돼서 나쁜 한국에서는 좋은 거죠. 왜냐면 미국에서는 이미 상류와 중류가 결정이 돼서 레벨링이 돼서 쭉 가는데 한국은 판검사가 될 수 있잖아요. 자신의 능력이면. 근데 이거 애매하네. 그냥 나쁜 게 아니야. 한국 상황의 교육이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그러면 다음 단계로 표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있다. 혹시 접혀져 목적이 있는 있다. 분들은 이렇게 쫙 피세요. 밑에가 보이게. 밑에까지 이렇게.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세 개의 부정적인 부분이 어떤 우리의 바람으로 바뀐 상황이 되고, 교육의 부정적인 부분이 우리의 바람으로 긍정화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교육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부정적인 걸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뀌는 교육 프로그램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걸 이용해서 할 것인가? 어떤 선생님은 아까 소프트웨어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뭐 게임을 만들어 보자. 6학년 같은 경우에 되거든요. 뭐 중고등학교는 충분히 중고등학교도 그 교과 쪽이시면 가능하고. 그래서 지금부터 다음 단계는 뭐냐면 아이디어화예요. 아이디어를 계속 끄집어내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포스트잇에 붙일 건데 뭐냐면 떠오르는 대로 이게 가능한 교육 어떤 방법이 좋을까? 그러면 뭐 글쓰기 하자. 그러니까 간단하게 쓰시면 돼요. 떠오르는 대로. 아니면 소프트웨어로 하자. 아니면 우리 노래 만들자. 노래로 하자. 뭐 아니면 포스터 만들어서 뭐 하자. 뭐 이렇게 이런 세 개의 문제를 교육에서 만약에 여기에 재미라면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교사수 방법을 지금 하나씩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 개의 이야기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교육에서 이런 선생님들이 긍정적인 거에는 안 붙이시고 부정적인 거에만 붙이셨잖아요. 그럼 이제 다 긍정으로 바뀌었거든요. 이런 긍정의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학습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를 궁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어디다 쓰실 거냐면요. 포스트잇을 많이 가져왔어요.
자, 이 넓적한 포스트잇을 드릴 거거든요. 우리 일반적인 다각 거기에다가 생각나시는 대로 내 것이 안 돼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많은 아이디어를 내면 어떤 팀은 10개를 내서 1개가 괜찮은 게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떤 팀은 8개를 냈는데 3개가 나올 수도 있고 8개 중에 2개가 뭉쳐서 하나의 나중에 아이디어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3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학생들한테 이렇게 아이들이 생각할 때 흥미롭고 재미있고 활기차고 꿈이 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게 한 번에는 아니지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방법을 프로그램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지를 학습 방법을 그냥 무조건 쓰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글쓰기 하자, 아까 뭐 기사문 작성하자, 뉴스로 표현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학습 방법 선생님들이 또 가능할 거라고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학습 방법을 포스트잇 하나에 하나씩 해서 여기는 밑에는 접히지 않습니다. 그냥 통이에요. 다 붙여보세요. 시작. 네, 아무거나 가져가시면 돼요. 이제 상관없어요. 크기. 만약에 토론일 경우에 그냥 토론 말고요. 디베이트면 디베이트 좀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아니 각자 그냥 지금 일단 각자 적어보세요. 지금은 각자. 네. 노래를 만들자, 작사를 하자, 뭐 이런 것도 되고, 아니, 벽화, 뭐 다 나올 수 있는 것들 다. 예, 그러니까 세 개의 이런 이야기들을 교육의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교육이 재밌고, 통으로 세 개의 문제를 쉽게 아이들한테 접근시킬 수 있는 교사수 방법은 어떤 걸로 하실 수 있을까요? 그걸 써보시면 될 거예요. 네. 그 애기들 그 3D 모델링 예. 아니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그러니까 세 개의 문제 중에 불안함을 안정적으로 가상 하고 문제. 싶고 그걸 수업에서 다양성을 갖다가 하고 싶다면 진단해서. 다문화 교육과 관계되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세 개의 이야기를 아니면 진단해서. 세 개의 음식을 갖다가 소개하는 걸 하자. 그게 여기서 나오실 수 있는 게 네 분이서 10개도 20개도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장난감을 뭐라고 할까? 3D 프린팅? 네. 제가 예를 들면 마트에서 미쳐 있다 일단은 세 개가. 근데 이 세 개를 정상적으로 아이들한테 정상적인 세 개를 추구하고 싶게끔 그런 이야기를 만들고 아이들하고 접근을 하는데 그거를 나눔이 나타나는 방법으로 한다면 교육에서 어떤 방법이 있으면 좋을까? 저희 반 같은 경우는 캠페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난민의 날에 이용해가지고 캠페인을 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브레인스토밍 이 잘합니다. 많은 나와 있는 것 중에 선생님이 보시는 들어오는 것들이 달라요. 선생님들마다. 그래서 난 캠페인을 하겠다. 아니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은 UCC를 만드는 걸로 해볼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잘 쓸 수 있는 거예요. 하시는 동안 한 52가지 있는데. 두 개만 더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주로 이걸 저기 대리님 이거 화면 좀 아니 저 화면이 아니라
저희 반 같은 경우 3월에 제가 세계 이화기와 관계돼가지고 아이들한테 캠페인하는 걸로 정해가지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직접 아이들이 이 부분은 이제 아이들이 한 번 가지고 제가 편집한 거고. 소리가 잡힐까요? 이 식수 정화제를 갖다 보내는 걸로 하자 이런 것도 다 아이들이 정한 거고요. 이제 이 과정을 거쳐서 저는 캠페인이라는 걸 갖다가 학습 방법으로 이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도덕과 사회와 국어를 그리고 미술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이 캠페인 도구도 만들고 내용도 알아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나온 산출물이 이 캠페인이에요. 근데 자기네들이 뭐가 필요할까 할 때 포스터도 캠페인 도구가 필요하다면서 캠페인 도구를 만들기로 결정을 하고 캠페인 도구도 만들어서 이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있는데 작년에는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였어요, 공립. 그래서 작년 거를 이따가 보여드리려고 따로 준비했습니다. 왜냐면 다른 분들이 지금 걸 보여드리면 국립이라서 가능하지 않나요? 라는 얘기를 가끔 하세요. 그래서 제가 공립에서 하고 있어서 국립에서 이거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들어갔던 케이스거든요. 세계시민 교육을 하러. 이게 방법이 아이들이 여기 이제 하다 보면 조사해보자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직접 조사해보고 할 수 있는 것들 갖다가 아이들 뽑은 거거든요. 지금 선생님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이제 할 수 있는 수업 방법들이 연결돼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미술에서 4학년에 조형 예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모양을 뭐 균형 있게 대칭하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물방울 가지고 저희는 이용해가지고 같은 물방울의 반복이라는 효과를 이용해서 캠페인에다가 이용을 한 거예요. 이거는 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러니까 물 사용은 저희가 이걸 한 거는 아이들한테 실천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아는 걸 남한테 알리자는 의도로 캠페인이라는 걸 갖다가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방학을 앞두고 7월에는 환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환경을 하기 위해서 생태계였어요. 아까 팀장님이 보여주신 SDGs가 17개의 목표 중에 13, 14, 15가 생태계와 관계된 거예요. 해양 생태계, 육지 생태계 막 이런 게 있어요. 그 중에 저는 이제 생태 지수를 이용해서 생태 지수 높은 도시를 설계하는 걸 갖다가 아이들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러기 위해서 4학년에 그래프가 나와요. 막대 그래프가 초등학교 4학년에. 그래서 우리 학교의 생태 지수를 직접 조사를 하러 다녔어요. 1m 자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1m 안에 몇 개의 생명체가 살아있느냐. 그게 생태지수인 거예요. 한 개면 1. 운동장 가운데는 생태지수가 어떻게 될까요?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급식소 앞에도 뭐 제로가 나오고 요즘 생태공원 이런 데는 11개까지도 나오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조사한 걸 막대 그래프로 표현을 하고 뭐 이랬거든요. 그래서 직접 조사하자. 만약에 여기에 조사가 나오면 그 조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교과를 이용해서 이 조사가 가능할 것인가. 이런 거 뽑으면 제가 프로젝트 학습을 만드실 수 있는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디자인 싱킹으로. 그래서 나오신 것들을 이용하면 이걸 여기는 이 팀이 이제 앞에 있다 보면 많이 자꾸 이렇게 들썩거리게 되는데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걸 갖다가 계속 하는 이유가 선생님들은 어떤 주제로 무엇을 해야 될지 처음에 감을 못 잡으실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 세계시민 교육을 이용해서 프로젝트 학습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면 학생들한테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생활의 이야기, 생활과 연결되는 이야기가 바로 되고 내가 하는 배움이 바로 생활에 다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계시민 교육은 그냥 막 이론으로 알고 아 그렇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세계에 대해서 읽었으면 그 세계를 이해하고 파악을 해서 그 세계에서 어떤 그 세계를 경험을 하고 그 세계의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또 생활에서 실천력이 높아지고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 세계시민 교육이고 그로 인해서 반복되다 보면 세계시민성이 그리고 공동체적 책임감이 그러니까 사회인으로서의 나의 역할 이런 것들이 확립된다라는 차원에서 꾸준히 이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나온 거 보면 후배 선생님들하고 이걸 같이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럼 이 중에서 어떤 걸 주제로 어떤 수업이 가능할까를 뽑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짧은 1시간 40분 동안 이걸 하다 보니까 제가 중간 과정을 다 건너뛰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은 얼마든지 한번 경험하시면 여기다가 넣어서 이걸 갖다가 이용하다 재구성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이 방법을. 자, 선생님들 여기 보면 연팀은 역할극을 한다가 나와요. 자, 세계의 어떤 부분을 역할극을 해보고 싶으세요? 이 중에서? 이거? 언어가 많은 게 문제고 이 언어를 공통으로 했으면 좋겠대요. 그럼 언어 공통으로 하는 걸 역할극으로 표현을 한다면 당연히 이쪽에 있는 교육은 재미있고 아이들이 협력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러면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얘기하는 그런 모든 역량, 6개의 핵심 역량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6개의 핵심 역량, 그 자기관리 역량. 그리고 3개의 언어는 그럼 어떤 것이 있는가 조사할 거 아니에요. 그럼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이들한테 역할극을 만들기 위해서 또 뭔가 재구성하죠. 그럼 창의적 사고 역량이 들어가죠. 그리고 세계에 대해서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심리적 감성 역량이 키워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지금 선생님들도 많이 의사소통 하신 것처럼 의사소통 역량 키워지고 마지막으로 이런 세계시민 교육을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하시다 보면 공동체 역량. 그래서 6개의 나라에서 얘기하는 학습자 핵심 역량은 저절로 모든 걸 다 갖추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떤 한 영역만 키워지는 게 아니라 어떤 영역이 하나가 중점적으로 키워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한 주제를 정하시면 이제 되는데 만약에 이 언어가 많다라고 하시면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뭐 언어와 관계된 국어 부분에도 있죠. 그리고 사회 세계화 많이 나오니까 그거 이용하시고 비율 가지고 어떤 언어를 많이 쓰는지 수학에서 비율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언어가 뭔지 아세요? 그렇죠. 중국어. 그럼 아이들은 다 영어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영어가 1, 2가 아니잖아요. 영어는 3인가? 뒤로 물러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학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10몇 차씩 아무리 짧아도 10몇 차씩의 하나의 프로젝트가 나와요. 그리고 도덕과 그 역할극에 음악만 집어넣으면 음악에서 여러 나라 음악 집어넣어가지고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이 사람이 얘기할 때는 그 언어가 나오고 이 사람이 얘기할 때는 이 언어가 나오고 하면서 서로 뭐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함께 할 수 있다면 언어가 달라도 그럼 공통 언어는 뭐가 될 수 있을까? 함께하는 마음이 될 수 있다라는 선생님들이 추구하는 그 한쪽 방향으로 끌어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하면 지금부터 모든 별로 그러면 하나만 정할게요. 하나를 정하신다면 지금 제가 예를 든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이용해서 교육에서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거고 방법은 어떻게 밑에서 이제 선택을 하시는데요. 체크만 하시면 돼요. 띄지 않으시고 그냥 체크만 이렇게 하셔서 우리는 이걸 언어면 다문화 교육으로 갈 수도 있고요. 넓다라고 세계가 넓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제 자꾸 6학년을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궁금한 일이 많다 아니면 여기 뭐 새로운 일이 자꾸 생긴다 그 새로운 일이 재난이 될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은근히 이제 끌고 가실 수도 있어요. 지금 4학년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막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지진과 화산과 지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세계에서 자꾸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 지진과 관계돼가지고 기후변화를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교육에서 어떤 거와 연결 지을 수 있는지 이렇게 표시만 한 가지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표시를 하고
밑에서 학습 방법에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두 개가 되실 수도 있어요. 토의가 있고 역할극이 있으면 토의를 거쳐서 역할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체크, 그걸 체크를 한번 연결져 보세요. 같이 의논을 해서. 어떤 걸 해보실지, 세계의 어떤 이야기,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이 선생님들이 쓰신 게 상황이기도 하고 문제이기도 해서 뛰지 않고 체크만 한번 해보세요. V 표시하셔도 되고 동그라미 표시하셔도 되고 그 위에다가 직접 체크하셔도 돼요. 뭐 시험 뭐 어떻게 할까요? 자, 동시를 그럼 이렇게 동시를 지어보자 하셨잖아요. 역할로. 동시를 짓는데 동시가 딱 나오지 않죠. 동시를 어떻게 질까? 동시를 진 걸 그러면 역할으로 표현할까? 그러면 뭐가 되냐면 교육 연극에서 해설이 있는 마임이 됩니다. 세계의 변화를 역한 거리. 다양. 인권이 해결하는 혼란스러운 세계를 안정적인 세계로 아이들한테 그 추구하는 걸 아이들이 그 뉴스로 만들어서 미래 뉴스가 되게끔 해가지고 뭐 할 수 있고. 이게 교사학습 방법 하나를 개발해 내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어느 거 어떤 상황을 선택하셨어요? 보드 그거 뭐죠? 보러 가봐. 나도 그 생각했는데 다양하다 뭐 이런 거. 네. 안전하게 갈까요? 하지만 어떻게 할까요? 실제로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하셔도 돼요. 애들 데리고. 얘랑 연동은 안 했는데 얘랑 어떻게 세 개를 그럼 보드 게임하고 다양하다 하고 이거를 연결해. 이건가? 호텔 내가 만들잖아. 목적도 있고. 그렇죠. 선생님은 24시간 미래 준비도 있고. 투자를 하잖아. 보드 게임으로 하려고. 보드 게임으로. 근데 보드 게임을 한 보드 게임하고 여기 보드 역할극 이건 아니고요. 네. 이거. 다양하다. 그 보드 게임에 스토리텔링이 들어가면 이렇게 되세요. 두 명이서 보드 게임을 하라고 할까? 예, 이 방법은 잘해요. 실제로 대만의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디자인 띵킹을 통해 가지고 그 교육 프로그램을 실제로 만들어서 책을 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경험했던 사례를. 그게 PMI 그거. 네. 아 PMI가 아니라 PIE. PI. 뭐에 대해서 저희 영어 선생님이 저걸 이용해가지고 요즘에 프로그램 중에 어떤 의뢰인이 있으면 그 여행지를 갖다가 소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함께 하는 건 아니고. 배틀트립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같이 해요? 마지막에 프로그램 만들어주셨더라고요. 목적이 있는 것도 그래서 맞고 목적이 내가 소개하는 일으킨다는 거. 거 맞고 답이 보이는 것도. 근데 너무 경쟁 위주인데
보드게임 같이 해야 되는데. 모나폴리도 비슷한 거죠. 어느 정도 정하신 것 같은데요. 자신만의 보드게임 만들기 테이프가 붙어 있어요. 애들한테. 자, 그만 하지 말고 그러면 함께 이제 할수 있는 선생님들 테이블에 함께 보면요. 세계가 다 이게 하나가 살 수 있는 있습니다. 보드게임을 만들기. A4 용지가 안 함께 쓰신 게 있으실 회복할 수 거예요. 있는 여기다가 목적을 팀별로 하나씩 일으키는 이제 만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시려고 하는 거에 대한 주제를 이제 정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프로젝트 설계도예요. 세로로 그냥 쭉 하셔도 되고요. 마인드맵처럼 가로로 놓고 가운데 주제 놓고 하셔도 돼요. 실제로 4학년인 저희 반도 이거 규격 안 줍니다, 제가. 그래서 마인드맵으로 하는 팀이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럼 정리해라 그러면 화를 내요. 자기네 스타일이 있는데 왜 정해주냐고. 그래서 주제를 정하셔가지고 이제 선생님네 세계 여행이면 뭐 걸어서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정해서 뭐 설계 이런 프로젝트를 주제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과 관계돼서 뭐 이야기를 나눈다, 모두 한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나오는 걸 어느 정도 이제 그 앞 단계에서 이 원래는 뭐뭐 한다 학습 방법을 포스트잇에 한 다음에 이걸 갖다가 순서대로 넣으면 차시가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왜냐면 그러면 만약에 조사한다 그러면 국어에서 정보를 찾아서 다 넣으면 국어가 먼저가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포스트잇을 이용해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하시면 그 다음에 띄어서 붙이면 1차 시는 국어, 2차 시는 뭐고, 3차 시는 뭐 직접 나간다든가. 그래서 체험학습과 연결되면 나중에는 어디 가고 마지막에 갔다 와서 보고서 쓰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 20차 시짜리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그러니까 거꾸로 되는 거죠. 뭐뭐 한다가 있고 교과가 나오고 그리고 단원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단원마다 우리 항상 국가에서 얘기하는 성취 기준 얘기하라고 그러잖아요. 옆에서 성취 기준 나오면 하나의 프로젝트 안으로 선생님들이 딱 제시를 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아니 교과를 먼저 써 그러면 바꾸시기만 하면 돼요. 오려서 붙이기만 하면 되잖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 아니면 컨트롤 X, 컨트롤 V 하셔가지고 제가 프로젝트 안을 만드는 방법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1년 동안 10개의 1년의 교육과정을 10개의 주제책으로 다시 다 풀어가지고 10개의 주제에서 10개의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거든요. 네, 지금 그 팀에서 하시기로 하신 걸 갖다가 주제로 그 제목을 만드시고 거기에서 이걸 할 것을 이걸 직접 해보시고 싶으면 포스트잇을 이용해서 뭐뭐하다, 뭐뭐하기 하셔서 순서 바꾸셔도 되고 그냥 지금 바로 직접 쓰셔도 되고 해가지고 하나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지금 아이디어화 한 걸 이게 뭐냐면 하나의 프로토타입으로 모델화 하시는 거예요. 4단계거든요. 프로젝트 명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